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오남 크리에이티브의 바오남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준비할 컨텐츠는요, 바로 리얼 베트남 365라는 컨텐츠예요. 제가 베트남에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베트남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그냥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하는데요. 그래서 공부라는 게 필요를 합니다. 근데 막상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업무에 대한 핑계도 되고, 뭐 영화 시간도 즐겨야 되고,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러면 막상 공부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나 뭐 직장인들은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따로 내지 않는 이상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하루에 몇몇 단어라도 좀 공부를 좀 해보자.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있는 단어, 또 그와 파생된 어떤 그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면 그래도 조금은 베트남어가 더 친숙하게 느껴지고 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가진 생각이고, 그래서 정말로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리얼 베트남어 365라는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오늘 찍은 사진은요, 저희 회사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 붙어있는 그 약도예요. 그래서 그 약도를 제가 사진으로 찍었는데요. 평상시에 약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다 보니까 그 약도라는 단어가 제 눈에 이제 확실히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찍으면서 관련된 뭐 다른 단어들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첫 번째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 약도에 써져 있는 스도가 뭘까요? 스도는 약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약도인데, 여기에 이제 좀 더 파생해서 저희가 공부를 좀 해보면, 그러면 약도 말고 다른 단어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이런 거 어때요? 조직도 같은 건 어떨까요? 그러려면 이제 조직이란 뜻을 알아야 되죠. 조직을 하다라는 의미는 이제 또찍이라는 거예요. 또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도 또찍 그러면은 뭐예요? 조직도다. 그럼 조직도가 스도 또찍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공부할 포인트가 있어요. 베트남에서 이제 하노이하고 호치민하고의 발음이 약간 틀려요. CH 발음. CH 발음을 할 때 호치민은 하노이보다 발음이 좀 세요. 그래서 쯔기라 그래요. 쯔라 그래요. 근데 하노이는 어떻게 하냐면 츠라 그래요. 좀 약간 가볍죠. 츠라 그래요. 그래서 또쯔 이거는 조직하다라는 의미인데, 호치민에서는 또쯔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노이에서는 또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약도에 대한 거는 이제 명확히 알았죠. 스도 하면 약도라는 의미이고, 이걸 조금 응용을 하면 조직도를 만들려면 또쯔, 스도 또쯔 이러면 조직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단어 공부할게요. 토아티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토앗이라는 단어가 어디를 나가다, 뭐 탈출하다 약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약간 응용을 해보면, 토앗이라는 단어를 응용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뭐 어디를 탈당하다, 내가 만약 국회의원이면 뭐 자기 당을 탈당하다 이런 말을 쓸 수 있잖아요. 그 탈당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를 토앗당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당을 탈퇴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토앗히엄은 뭐냐? 히엄 하면, 히엄이라는 거 단어 자체가 험이라는 거예요. 베트남어도 중국어 문화권이라서 우리 한국말 발음이랑 한자어랑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험이라는 건데요. 그러면은 이 험을 기염이잖아요. 기염을 이제 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위험은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위험은 웅위기염 이런 얘기를 써요. 그러면 이제 험이라는 단어만 알면 위험이라는 단어를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토합기염은 뭐예요? 위험, 험난함 이런 걸로부터 뜻을 하다. 그래서 토합기염 그러면은 비상이라는 한국어로 변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비상은 한국어 뜻은 뭐예요? 응급한, 긴급한 상황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로 한번 볼까요? 스도, 도와티엄. 그럼 위험을 탈출하는 약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비상약도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럼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는 그 아래 보면 이제 반퐁이라는 게 있어요. 반퐁. 반퐁이라는 것은 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봐요. 아까 제가 중국어 음하고 한국어가 굉장히 한자음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만이라는 것도 한국어로 굳이 이제 해석을 하면 이제 만이라는 게 문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의 원래 뜻은 이제 문학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한자어로 이제 굳이 해석을 하면 이제 문학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반하면 서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펑 하면은 이제 서류 반반 서류가 있는 방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을 해서 왜 베트남에서 만펑이 사무실이라는 뜻인지를 이제 유출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만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만 하면은 이제 문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문화라는 뜻은 베트남어로 뭘까요? 만화라고 하죠. 만화 하면은 문화예요. 그래서 제가 있던 그 하노이에 있는 베트남 대학도요, 만화였어요. 베트남 문화대학교 하면 만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가 만화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만펑이라는 단어 하나를 통해서 만화라는 파생된 단어까지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네 번째를 한번 볼까요? 네 번째는 뭐였죠? 네 번째는 탕마이죠. 탕마이 하면은 엘리베이터예요. 승강기를 이야기하는 거. 마이만 따로 쓰면 뭐예요? 뭐 이런 의미죠. 탕마이 하면은 이제 엘리베이터라는 의미죠. 그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게 구북은 한 단어로 이제 구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죠. 한자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말하고 비슷하다. 쿠라고 하면은 이제 구역이라는 의미예요. 비슷하죠. 쿠라는 거를 구라는 걸로 이제 쓸 수가 있겠구나. 뜻도 이제 구역 정도의 의미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쿠 자체로도 이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북은 뭐냐? 북 자체로도 또 뜻이 있어요. 북은 영역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뭐야 이거 구역이야 영역이야 이거 거의 비슷한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베트남에서도 이 쓰임이 다 틀려요. 한국에서 예를 들면 저희가 담당 구역 청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담당 영역 청소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뜻이 약간 비슷해도 그거를 쓰는 쓰임이 또 틀려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베트남에서 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배워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북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베트남어 5가지 배웠죠. 여기에서 이제 파생된 것까지 하면 한 10가지의 단어를 배웠던 것 같아요. 이 단어를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영상 콘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뭐 배웠죠? 약도 배웠죠? 약도가 뭐라고요? 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배웠죠? 비상이라고 제가 의역을 하긴 했지만 뭐 탈출하다, 위험으로부터 탈출하다, 이걸 뭐라 그랬죠? 도앗히엄 하면 위험으로부터 탈출하다, 비상구다, 뭐 이런 생각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반퐁이죠. 반퐁하면 뭐예요? 사무실이다. 반의 의미는 이제 문학이나 서류다. 반하면 서류고, 그래서 반이라는 것은 또 한국말로 문이라고도 이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면은 뭐냐? 만화 하면 문화다. 그렇게 해서 파생되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주고요. 자,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저희가 뭐 했었죠? 네 번째 당마이 하면 엘리베이터다. 마이는 기계로도 쓰인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구북하면 구역이다. 쿠만 따로 떨어서 쓸 수도 있다. 쿠는 구역을 이야기하는 거다. 구북은 뭐냐? 구북은 영역을 이야기하는 거다.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만약에 여행지, 관광지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행이 일단 뭐죠? 주릭이죠, 주릭. 하노이에서는 주릭, 호치민에서는 유릭. 이렇게 발음이 약간 또 틀려요. 근데 관광지 하면 뭐라 그럴까요? 묵주릭 이렇게 얘기할까요? 구주릭 이렇게 얘기할까요? 관광지는 구주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쓰임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오늘 파생되는 단어들까지는 또 참고로 좀 알고 계시고요. 일단 그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옆에를 한번 오늘부터 유심히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거기에 스도, 도아티엄이라는 단어들이 적혀져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요 5가지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해서 오늘의 컨텐츠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바오남이었습니다.